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이 내일이라서 이렇게 바람 쐬러 가자고 명절 때만큼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3일 신고를 이제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또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의 해고 또 임시정부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광복을 진정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 광복의 문제인데요. 자, 일본에서는 근대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 점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임나일본부설이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이 4세기에서 6세기에 한반도 이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를 식민 지배를 했다. 예전에도 우리가 한반도를 식민지를 지배를 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 땅 여기에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참 샅샅이 이잡듯이 뒤졌는데 단 한 점의 유물도 발굴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학계에서도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버젓이 임나일본부설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옛날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한국이란 나라는 이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본의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는 일본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의 어린 청소년들은 한국을 볼 때 한국은 원래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그렇게 시작한 나라구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우명화된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거기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그렇고, 그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어떻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느냐? 진정한 대한민국 역사는 고려시대부터다.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 그거 믿을 수 없다. 고려부터다. 그죠? 단지 고구려인 신라인 백제인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이유가 없죠. 왜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통일을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각자 살면 되지. 멕시코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한국은 중국의 예정토였다가 1910년에 일본이 합병되었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일본이 전 세계로 자기들의 역사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약하죠. 우리나라는 그 일본 놈 쪽발이 이러는데 세계 사람들은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나라가는 아주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중국 놈 짱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중국
놈들을 중국 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유 중국 분들 뭐 G2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 이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식민사관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고로이타 가스미, 이나가 이와키치, 이마니시류, 스다소키치 이런 사람도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의 역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한 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역사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이면 역사를 바르게 기술해야 되지. 이 사람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시라토리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역사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가니까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가 진짜 역사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를 썼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초대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 게라우치 마사다케. 이거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 돼요.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연구이며 역사연구이다. 총독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연구는 이게 역사연구지 역사의 객관성, 진실 이거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학자들이 이 총독의 그 지침에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충실하게. 이제 이 총독이 퇴임하고 난 뒤에 자기 회고록에 적은 겁니다. 자기가 조선을 식민 통치할 때 했던 심정을 한 거예요. 조선인들은 역사적 자부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진짜 어렵다. 이걸 통치하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이걸 회고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저 어디 뭐 다른 저 동남아의 뭐 이런 나라들 같으면은 역사의식이 뭐 빈곤하니까 그냥 가서 통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역사적인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안 굽혀 들어와요. 그래서 역사를 각색해야 된다. 그래서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게 역사학자들한테 내린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야 된다. 원래 사자인데 사자가 풀 뜯어먹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식민지로 영원히 지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해라. 이거를 역사학자들한테 시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충실히 따릅니다. 자, 지난주에 홍익재단과 아시아발전재단에서 식민사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6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허구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증명. 그게 뭐냐. 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서양의 근대적인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자세히 들어가서 파보니까 그 역사학자들은 전부 황국사관으로 무장된 역사학자들이었다. 이걸 증명을 해낸 겁니다. 황국사관은 뭐냐? 황국, 천황의 국가예요. 천황의 국가. 일본은 천황이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서기 670년에 일본서기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일본의 역사책에 나오는 천황의 계보는 전부 신화입니다. 진짜 신화. 만들어낸 신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 천황을 만세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군 그것이나 이거라는 이율배반적이 겉다르고 속다른 학자들이라는 것을 6편의 논문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증명. 이날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하루 종일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우리나라 역사 학자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냐. 이제 떠있는 학자들이 이런 걸 했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지만 이제 해방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우리 역사 찾는데 한 걸음 나갔다. 한 걸음. 이렇게 나가다가는 얼마 걸리겠다? 한 100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일본 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날조했는데 그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죠. 이 일본은 전후 패전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학자들한테 배운 제자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병도 이 양반이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면서 우리 사학계의 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선사 편수의 사업 계획에 등재된 이병도죠.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뭡니까? 이만희 시류에 류가 하던 그 사업에 이렇게 그거를 신부를 하던 사람이 그대로 역사학계를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쓴 게 뭐냐? 자, 일본 이야기한 것이 일본이 임나일본부로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한사군으로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병도 박사는 뭐다? 낙랑군,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420년 동안 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를 했다. 이거를 이렇게 정설로서 우리 학계를 이끌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연대표, 그죠? 자,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 올라가는데 낙랑이 있어요. 낙랑. 그죠? 한나라의 사군 중에 하나였던 낙랑이 420년 동안 고구려 이전에 식민 지배를 400년 넘게 했다 이거예요. 부여동에 이거는 전부 뭐 조그만 마을 국가 비슷한 거 이런 거고. 그럼 우리나라의 뿌리는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 여파가 지금까지 막 내려와요. 자,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6월 달에 미 상원에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자, 북한이 저렇게 오늘도 미사일을 쐈는데 들쑥날쑥 막 저러니까 앞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중국이 반드시 치고 들어올 거다. 중국이. 근데 중국이 들어올 때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 명분은 역사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 땅이 본래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진짜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오.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 6월 12일 날 이 보고서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상원의 제기들을 말했죠. 자, 이거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초안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이 그래서 정부에 연락이 와서 동북아 역사재단에다가 그걸 갖다가 답변을 해라 해서 그것이 여기에 첨부가 돼가지고 12월 31일 날 최종본이 나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북아 역사재단이 보고서 한 20여 쪽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이 올드조선, 그죠? 고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고조선을 인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다? 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Map 1 shows the territory of old Joseon, the earliest government in Korea history. 한국 옛 역사에서 가장 일찍 된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다. It is believed that
올드 조선 컨트롤도 컨시더러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쪽 지역을 이렇게 했는 걸로 믿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들어가요? 자, 올드 조선 controlled a considerabl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in ancient times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옛 고조선은 이 지역을 그죠?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카더라 통식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 뭘 적어놨냐면 여기 진번이라는 걸 또 적어놨어요. 진번. 여기 진번이 왜 들어갑니까? 이건 한상우 시대에 나오는 진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추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거든요. 그죠? 이거는 중학교 교과서는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여기 보면은 그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봉포가 쫙 이래 나와가지고 옛날에 고조선이 이렇게 있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퀴즈 미스터리예요. 이걸 보면 이걸 잘라놨죠.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아니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그 고조선 이렇게 영어로 나오니까 다 하나의 문화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하나의 문화권인데 이거를 잘라놨어요.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제작자라면 이걸 구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색깔을 설명도 없이 그냥 구분해놨어요. 왜?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식민사학의 뭐예요? 그 잔재가 우리들 영혼 속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자제분들 손자분들 교과서 보시면서 이걸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의 문화권인데 이걸 갈라놨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고조선이고 이거는 당군의 자손, 이거는 우리는 남한의 당군의 자손 아닙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신앙민들만 당군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달아놓은 게 이겁니다. 그죠? 한나라가 이까지, 한차이나 있죠? 한나라가 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낙난, 진번, 임등, 그죠? 현도, 샨뚜, 그죠? 현도 사군이 여기 한나라가 이까지 다 식민 지배를 했다. 이게 동북아 역사전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2015년에 4년 전입니다. 47월 동북아 역사 지도를 7년에 걸쳐서 제작을 했는데 국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걸 걸어보니까 그때 동북아 역사 지도가 이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의 국경이 영토가 어디까지였냐?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죠? 강을 그냥 압록강을 그냥 통과 산맥을 그냥 막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막 들어왔는 조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역사 지도를 발간한 거예요. 그래 국회에서 불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독도 빼먹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삼국 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이렇게 그대로 인정을 하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 참 이 심각한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최태형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뭡니까? 서울대 국대 초대학장을 역임을 하고 이런 역사 연구에도 권위자신데 이분이 자 1960년대 45년도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1960년대가 되면서 당군을 신설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들이 역사를 막 가르쳐요. 너 당군 조선 다 신화야. 너거는 역사가 1800년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킬 때는 속으로 그죠? 속으로 너희들 우리 식민 지배하려 그러지 이랬는데 오히려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6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당군이 신화고 우리 역사가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신화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완전히 뿌리를 다 내려버렸죠. 그죠? 한국 사람이 식민사를 가르치니 그때부터 먹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그 이병도 박사를 하고 친해요. 그래서 말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병도야. 응? 네가 한평생을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했는데 이제 네가 죽고 나면 너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그래도 진짜 바른 말을 하고 죽어라. 그래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고 마침내 말년에 이병도 박사가 1986년 10월 9일날 한글날 이날 이걸 합니다. 그죠? 자, 당군조선은 요와 함께 개국을 했다. 그죠? 삼국사기 이전에 고이라는 옛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당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 국조다. 그런 물증들이 많다. 이거를 조선일보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최태영 박사하고 함께 공제로 한국 상공사 입문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 죽었습니다. 신화를 부정을 잘못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병도가 길러낸 그 제자들은 우리나라 강단에 쫙 포진을 하고서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발표한 논문, 그죠? 쓴 책, 그거 다 폐기하고 새로 써야 되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반박하는 이런 우리 제대로 된 역사 이야기라면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냐? 1937년, 1920년부터 37년까지 16년 동안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은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나요? 투자한 게 어딨어요? 얼마 투자했어요? 투자한 게 어딨어요? 아까 뭐예요? 그죠? 지난주에 홍익재단 아시아 발전회 거기에서 논문 6번 발표한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보다 16년이나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전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사 식민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각성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중국까지 거들어요. 중국은 유물론자들이니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홍상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발굴이 되면서 중국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북공정으로 이야기되는 수많은 역사공정들을 막 추진한 지금 그거 다 끝났습니다. 동북공정 이미 옛말입니다.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교과서 공정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다? 시진핑의 이 말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중국 역사공정의 결론으로 나온 말입니다. 트럼프가 만났죠. 그죠? 시진핑이 한반도 역사를 사실 중국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서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건 알겠다. 트럼프는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협상가니까 그죠?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본다? 북한은 우리의 그냥 일부, 우리 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간파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 그동안에 동북공정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한참 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원장 강독해야 되는데 이걸로 다 시간을 보낼 수 없고요.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는 그죠? 당군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 곰, 옥녀 그죠? 마늘 그죠?
이거 쑥 들고 있죠. 그래? 곰이 사람으로 뿅 변했다고 신하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그 무지한 이야기죠. 이걸 어디다 세웠느냐? 여기다 세웠어요. 여기다. 그리고 기자조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인 기자가 한반도에 와서 조선을 문명화시켰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건 다 중국 역사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옥녀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이 자기들의 영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쫙 곰줄처럼 늘여가지고 여기까지 만리장성이다라고 2009년에 발표를 합니다. 만리장성은 요 4년 안에 끝나는 게 요게 만리장성이거든요. 여기서까지.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구려 성들 막 벽돌로 막 고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다가 역사학자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동안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투자했습니까? 정력 쏟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카자흐스탄 저쪽 가서 그 벽화에 나온 거 있잖아요. 고구려 사진 나오는 벽화. 그거를 또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고구려 사진들이 그 먼 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역사재단의 한 학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구려에서 끝까지 8,200km인데 거기에 갔을 리가 없다. 그것은 상징으로 그려 넣었을 것이다. 그러고 앉았습니다. 몽고가 그러면 이 왔다 갔다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중국인들의 머릿속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중국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건 2004년도, 2005년도 오른쪽이에요. 왼쪽에는 뭐가 되어 있다? 그죠? 이거는 이게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세계사에서 그전에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언급이 됐어요. 한국.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로 개편된 데는 뭐요? 한국 역사가 사라졌어요. 응? 세계사에서 한국사는 통째로 제거되고 중국사로 가르치는 실용교육을 만들어 가르칩니다. 한국사는 뭐다? 중국의 역사에 이미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고대사와 근대사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건가? 어디서 찾아가야 될 건가? 우리 역사책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아까 고기라는 책도 있었지만 그런 옛 기록들이 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 걷어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남은 거는 뭐다? 우리가 아는 거?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 가지밖에 없죠. 삼국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구려 백제신라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없어요. 고구려 이전에 뭐가 있나요? 자, 한류 팬들이 왔습니다. 와서 물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역사를 알고 싶어요. 한국 전에 뭐 있었어요? 조선, 경복궁. 조선 전에 고려시대 있었어요. 그 앞에 뭐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신라 있었어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 동국? 고조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고조선이 언급된 게 삼국유사 여기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삼국유사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자, 삼국유사는 누가 썼습니까? 일현 스님이 쓰셨죠. 일현 스님. 일현 스님이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전에는 역사책들을 이제 그 창고에다 이렇게 보관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도서관도 많고 집집마다 책도 많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들어져 있었는데 나라가 위험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해서 역사책을 쓴 게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서 역사책을 썼어요. 근데 일현 스님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런 스님이 뭘 썼느냐? 제일 앞에 위서의 운, 내왕 2000년에 유당군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하사 호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모르니까 위나라 역사책이 위서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책이에요. 이 역사책은 왕침이라는 학자가 쓴 겁니다. 근데 이 역사책이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로? 중국의 중화사관 역사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조선의 좋은 역사들을 다 거기에 언급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런 스님이 그 책을 보고 쓴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입도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개국 나라를 열었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고동신이라.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위서 보고 뺏겨서 쓴 거예요. 우리 이제 물어보면 당신들은 어디입니까? 당군의 우리는 당군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럼 당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위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아봤습니다. 또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옛 기록들이 많았어요. 옛 기록들이. 거기에 옛 기록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에 보니까 이 이야기, 이 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신시계철 이야기예요. 신시계철. 우리가 당군신화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쓴 겁니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여러 옛 기록들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국. 환국이라는 나라 갈로 열고 자기 생각을 썼어요. 그리고 서자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천하를 도모하려는 천하를 구제하려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그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태백 삼위성과 태백산을 쫙 둘러보니까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다. 그런 터전이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환웅께서 솔 또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화. 태백산 대두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명왕산 이런 스님이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신단수 밑에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신시, 신의 도시, 신시라는 도시 국가를 건설했다. 그리고 그래서 환웅이라는 분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천왕이라는 존칭을 붙여주셨고, 그리고서 뭘 했냐? 거느릴 장자, 통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려가지고 이런 천목들을 거느려가지고 주고 농사짓는 거, 주명 이런 명령을 그죠? 왕명을 하다라는 거, 주병 질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주선악 선악을 주관하고 범주 인간 364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을 하게 하면서 제세와 세상을 진리로서 교화를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거기에 이롱이로 호랑이와 곰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그죠? 너희들이 20일 동안 수행을 해라. 동굴 속에 그래 해가지고 곰은 이겨내고 호랑이 못해. 그래 쭉 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당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학자들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거는 단군 신화가 아니고 뭐다? 환웅 신화라고 해야 된다. 이게 뭔 단군 이야기입니까? 당군은 저 끝에 가서 그죠? 나오는 거예요. 환웅의 이야기예요. 환웅이 뭐한 이야기? 신시 배달을 건국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이건 환웅 신화예요. 환웅 신화가 아니죠. 환웅 사화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수많은 옛 기록들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강식 교수가 이걸 갖다가 경주대학 이강식 교수님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집안에서 그죠? 가족을 다스리는데 뭐 서원학을 갖다가 뭐 하고 그죠? 형벌을 다스리고 자식이 뭐 잘못하면 형벌을 합니까? 그래요? 없죠. 이거는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체계, 통배, 우사, 운사는 입법, 행정, 사법에 이런 시스템을 하고 5가지 이런 걸로 해서 3일 합의 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고대 국가의 국가 개념 시스템이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이 당군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아까 데라우치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군을 그냥 말살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거기에 아주 충실하게 해요. 자, 이만희 시류가 단군고라고 하는 논문을 쓰는데 여기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만희 시류가 조선의 당군을 말살하기 위해 작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훈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성 밀기, 암학로, 원동종, 삼성기, 도준기 쭉쭉쭉 하면서 이런 옛 기록들이 있다는 거를 자기도 인식을 했어요. 이만희 시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환인 이런 스님이 여기에다가 묘양상 아니겠나? 이거는 제석은 불교에 나오는 제석천의 그 신이름이에요. 여기 불교가 왜 들어갑니까? 이때는 뭐 불교 생기 한참 전인데 이런 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알리바이로 해가지고 삼국유사를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에 찜찜하니까 석유 환국 하니까 찜찜하니까 환국이라는 글자를 그죠? 글자를 지우개가 없잖아요. 뭉개가지고 그죠? 뭉개가지고 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설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라면 그죠? 이거를 뭐 환국으로 해석할지 환인으로 해석할지 후세 모든 역사가들이 그거를 자기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만희 시류 지가 뭔데 역사설을 뭉개가지고 이 역사의 원본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냐. 이것은 명백한 황국사관이고 식민사관으로 해간 거거든요. 이게 서구의 객관적인 실증사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황국배달조선의 이런 건국사를 환인한 인벌사로 바꿔버리는 이 작업을 일본의 이런 역사학자들이 자행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책 가지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한데 그러던 와중에 홍산문화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이 발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홍산문화. 그때가 배달의 환웅께서 배달을 거국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응? 그게 당군조선이 4300년 전인데 그거는 환웅께서는 그 전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 당군도 못 믿겠는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홍산문화가 발굴이 된 겁니다. 자, 1984년 10월 31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홍산 지역의 유물 발굴은 19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하다가 84년에 그죠? 이 우화량의 여신 두 상이 나오는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 변해가거든요. 이 홍산문화는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홍산문화 지금 많이 하시는데 홍산문화 그러면 홍삼역 홍산문화라고 홍산을 몰라요. 여기 그죠? 이 한반도고 여기에서 홍산문화의 여러 유적들이 나오는데 이때 발굴된 유적의 연대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금은 역사가 뭐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 기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다 밝혀내기 때문에 자, 좁은 의미의 홍산 문화는 서기전 4500년에서 서기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 5000년 전이죠. 넓은 의미의 홍산 문화는 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서기전 7000년 9000년 전 8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 우리는 2000년 그죠? 장군 할아버지 하면 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곰같이 머리가 밀어내져가지고 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되었냐? 이런 거대한 재단터. 우리가 멕시코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멕시코시티에 가서 거기 피라미드가 있는 거.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몇 개 안 돼요. 멕시코 가면은 피라미드가 몇 개나 되나? 수백 개가 넘어요. 발굴 안 된 것도 많고. 거기 가면은 그냥 쫙 그냥 광장 그죠? 광화문 광장 한 100개 정도 더 넓은 거기에 피라미드가 막 여러 개 막 서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멕시코 가보신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그죠? 여기에 거대한 광장에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가 아니라 별도의 거대한 공간에 이런 재단과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된 겁니다. 뭐가 발굴이 됐냐? 총묘단이라 그래요. 단은 재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그런 재단이 있고 둥근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네모 반듯한 그런 사각형의 이런 무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사직당 가면 있잖아요. 그죠? 사직당 가면 네모 반듯하죠? 그 다음에 저 시청광장 저기 옆에 가면은 조선호텔 옆에 원구단 있죠? 지금 헐어져 있지만 거기 가보면 재단 동그래요. 그 다음에 묘 사원이 나와서 사원. 여기에서 뭐냐면 아까 여신상 두 상이 나왔습니다. 그걸 복원을 해서 보니까 사람의 몸과 똑같은 크기의 등신상도 나왔고 사람 몸의 2배 크기, 3배 크기 되는 큰 어떤 이런 신상도 나왔어요. 조각조각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더 커요. 아, 이거는 부처님 불상 좀 되겠다. 뭐 이런. 근데 총묘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 집단으로서 조건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둥근 재단을 복원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게 이거 중국 북경 가면 천달공원에 있는 3단 원형 재단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우리 요 원구단이죠. 이쪽에 시청이 있죠. 시청. 옆에 요거는 황궁이고, 그죠? 요게 원래 원구단이었는데 요것도 원형 3단 재단 똑같은 모양이죠. 이 문화 코드가 똑같습니다. 이게 약 6,000년 5,500년의 시간을 건너뛰었는데 그대로 그 문화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원방각 문화라고 하는데 원방각 문화 좀 이따 또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둥근 재단을 쓰고 땅의 제사를 지낼 때는 네모 반듯한 형을 이렇게 그런 재단을 쓴다는 거죠. 지금 강원도 마리산 참성단에도 그런 똑같은 형태의 문화 코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뭐예요? 그 이름이 고군, 인도 없는 고군이죠. 여기는 전방 후원이라고 합니다. 원과 방, 이거는 하늘을 뜻하고 이건 땅을 뜻하고 이건 해자예요. 해자, 적금문학에 이 문화 코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 문화 코드가 이렇게 우리 한민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홍산문화 유적에서는 이런 계획도시 취락지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살았다는 것, 이걸 갖다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홍산문화에서 뭐가 발견됐냐? 이거 이영우 교수님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산이 아니고 이게 피라미드예요. 이게 이 산. 이거를
그래픽으로 복원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 피라미드가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5500년 전에 이런 피라미드의 원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사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그 다음에 홍성문화에서 뭐가 나왔냐? 이게 7000년 전에 용조형입니다. 용조형. 중국 시진핑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용의 자손입니다. 그죠?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러죠? 그런데 용, 중국이 용의 원조인데 황하 문명보다 훨씬 몇천 년 빠른 시기에 용조형물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만리장성 밖에는 다 오랑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만리장성 밖에서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만리장성 더 느리고 여기 전부 우리 옛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뒤늦게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봉황이에요, 봉황. 용과 봉황은 천자의 상징. 봉황상징통 이것도 7000년 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상유사 고조성기 보면은 이제 환웅을 이렇게 파견할 때 보낼 때 환인께서 뭘 했냐? 천부인을 줬다 그러죠. 천부와 인 세 개 도장을 줬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화가 맞네. 그때 도장이 뭐가 있었어. 이랬는데 타임캡슐을 딱 열어보니까 옥으로 만든 그때 도장이 나온 거예요. 5500년 전에 도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건 뭡니까? 옥고입니다. 옥고. 그때 사람들은 머리 풀어헤치고 그죠? 돌도끼 들고 막 원시인들이 그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싹 빗어가지고 상투를 딱 들어가. 요건 뭐냐면은 상투를 고정시키는 옥으로 만든 옥고예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역사의 타임캡슐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5500년 전에 있었던 석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음악. 이게 중국 조양지 덕보박물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편견 알잖아요. 공중 재래음악 할 때 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연주하면 소리가 납니다. 큐레이터가 연주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신발 틀이에요. 그렇지. 그때는 신발이 어디 있었어. 그냥 맨발 치고 돌도끼 들고 쫓아다녔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신발 틀이 밟는. 그때 사람들이 아까 그거 복원한 거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그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래 가면 방가부자 틀고 수행하고 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영성이 뛰어났고 더 정신세계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옥기입니다. 옥으로 만든 옥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디자인 한번 보세요. 디자인. 지금 내놔도 그죠? 보석까지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 이건 오공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공금. 피리. 옥으로 만든 피리. 중국 국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옥으로 만든 누에. 그때 사람들이 누에를 끼웠어요. 누에. 그래서 누에는 뭐 비단을 짜는 거죠. 비단. 그때 사람들이 의식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때 뭐 청동 단추도 다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거. 비파형 동검 고조선 시대 이게 그 원형이 되었던 옥으로 만든 비파형 옥금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영상문화초강학과이었고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이거는 신비적 왕국, 신비의 왕국이다. 중국 역사책에는 그 당시에 5000년, 6000년 이때에 아무 기록이 없다. 요순시대 해봐야 그죠? 요순시대 해봐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뭐 4200~300년 전이죠. 요임금, 순임금 때가.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전인데 중국 역사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왕국으로, 이거는 국가란의 문명이 분명히 맞는데 이거는 미스테리다. 그래서 신비의 왕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 기록들, 거기에는 그런 기록들이 아까 고조선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천부가 나오고 인이 나오고 그죠? 이런 정신 홍인간 이념이 나오고 이런 수행, 아까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그 신상이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수행을 했다는 것이 그죠? 그 기록들이
삼국유사 고조성기만 잘 봐도 우리는 그것을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미 다 끝났어요. 서울대학교 한영호 교수님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 책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책을 1997년부터 이 책을 해서 계속 개정판을 냈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 10월 28일 나오죠. 1년 반 전입니다. 1년 반 전에 이 책의 제2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책에 제일 탁 넘기면, 표지 탁 넘기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아까 봤던 거죠? 홍상문화의 유물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강당상자들을 길러낸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대부예요. 근데 이분이 뭐요? 홍상문화가 다시 찾은 우리 역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앞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또 한국인의 조상은 아사달족의 문화가 아사달족 문화라고 한다. 중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고 일본 고대 문명을 꽃피웠다. 중국이 독립적으로 부르는 아사달족은 어쩌고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 나오죠? 원방각문을 했고 조양, 적봉, 거기도 다 아사달과 다름이 없다. 단군 신화의 곰이 여자로 변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신화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한국인의 조상은 환웅, 태양 토템력과 공토템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다. 삼국유사 고조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학자분들이 참 얼마나 제대로 연구를 해놨습니까? 그런데 학자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이걸 따릅니까? 자기 스승님이 이런 책을 냈다는 거를 아마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1년 반 전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대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국가에서도 학계에서도 누구도 여기에 투자도 안 하고 정력도 쏟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옛날에 의병이 일어나듯이 시민들이 이것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사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 앉아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역사의 진정한 피, DNA가 뭐냐, 우리 혈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 왜곡되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코카콜라 사장 혈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죠. 그죠? 한국인의 피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DNA가 있다는 겁니다. DNA.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부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천부경 속에 그 역사에 우리 문화의 코드가 다 들어있다. 청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는 했기 때문에 그때 못 떨어진 거를 위해서 제가 3분 만에 한번 천부경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죠? 우리 한국의 서울대 철학과 박종원 교수님이 유럽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박종원 교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왜? 자기가 그 도서관에서 천부경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옛날 전병훈이라는 학자가 이 자기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전세계 도서관으로 다 보냈는데 그 책의 제일 앞에 천부경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으로 다 소개가 됐어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 존재의 문제, 독일 사람이니까 자인, 이 존재라는 것이 도대체 근원이 뭐냐? 여기에 천부경을 보고서 이 존재의 근원은 무다. 일시무시. 이걸 알고서 자기가 실존주의 철학에 영감을 얻고 그 틀을 세워가지고 유명하게 됐는데 천부경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
당신 한국에서 오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대 철학과 교수니까 당신은 천국은 안 알겠나. 그래서 집에 초대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머리만 벅벅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와가지고 천국에 물으면 하이데거가 지금 다시 살아 와가지고 물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 천부경을 알아야 됩니다. 천부경은 이렇게 아주 정밀한 구조와 논리와 어떤 영감, 깨달음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압축되어 있고 상징되어 있는 그런 위대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수로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자연수. 자연은 1부터 10까지 이 자연수를 가지고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가치 문제까지도 이것을 풀어내는 위대한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거든요. 이런 거는 더 넘어가고요. 자, 천부경 이겁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천부경 81자인데 이것은 세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3등분. 3등분. 이게 상경, 중경, 하경이라고 하는데 뭐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들으실 거고 그냥 한번 볼게요. 일시, 무실, 석삼경, 무진본. 자, 일시, 일이 시작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본체가 뭐냐, 그 근본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이건 철학자,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게 일이다. 숫자로 표현. 이게 뭐 원자다, 불이다, 무제한자다, 뭐 신이다, 뭐 온갖 설명을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9,000년 전에 1이다. 수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수. 1. 1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함축하면서도 풀어낼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1이 시작이다. 1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1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무에서 시작된 1이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합니다. 이 1이라는 것, 근데 이 1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석삼극,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나누어져야만 하고 나누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1과 3의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3. 우리 한민족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뭐다? 코카콜라가 아니고 3이다 이거예요. 3.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3을 좋아해요. 3. 그죠? 3을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3이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지방수로 나누어지는데 무진공. 그래도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줄 늘거나 줄거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극한 게 뭐냐? 그것은 천일과 지일과 인일,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하늘 세계, 땅의 세계, 인간의 세계가 그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일자고 땅도 일자고 인간도 일자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이다. 하늘, 땅, 인간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고 성령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합해서 인간이 나온다.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인간이 나온다. 여기에서 천부지모사상이 나오죠. 고조목께서 엄니대수를 건널 때 아시 황천지잖아. 나는 천재의 아들이라고 딱 선포를 하는데 고조목이 뭘 근거로 자기가 천재의 아들이다. 자기는 우리 이 대한의 역사 속에 몇몇이 내려오는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인간이 나오는 그거를 깨달은 존재, 그 문화를 깨달은 그런 존재로서 아시 황천지전을 선언하는 겁니다. 천자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이 일적 10거 1, 2, 3, 4, 5, 6, 7, 8, 9에서 10까지 커나간다. 1이 변화해 나가는데 뭐다? 10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 10. 거기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의 무게화상 3의 조화. 이 3이라고 하는 그 핏줄 속에 흐르는 3이라는 이것이 무게 늘 끊임없이 다음이 없이 흐르고 있다. 10을 향해 간다. 1은 출발이고 10은 목적지다. 이걸 이게
상경, 이거는 존재론이에요. 본체론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것이 중경에 가면 어떻게 실제로 변화하느냐? 철학으로 말하면 변화론,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천지인 이것이 이제 변화를 하는데 하늘도 이로, 땅도 이로, 인간도 이로, 다 두 가지 음과 양의 상대적인 존재 변화 원리로서 변화를 해나간다. 그런데 다 3이 달려있죠. 3, 3, 3. 그죠? 3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피 속 혈관에는 3이 흐르고 있어요. 천지인에도 3이 흐르고 있다. 이 흐르는 큰 3이 합해서 6을 만든다. 그죠? 이 3이 6을 만드는데 6이 뭐냐? 6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근본 베이스가 6입니다. 이게 물이죠, 물.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게 물이죠. 물도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6으로부터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앞에 1, 2, 3, 4, 5는 어떤 무형의 어떤 본질 세계고 6으로부터 7, 8, 9라고 하는 현상 세계를 쫙 나눠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운, 3, 4, 3과 4의 마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런 3, 4의 마디로서 운행을 하고, 그 운행은 성환, 환, 그죠? 순환은 고리를 누른다. 그죠? 시간이 그냥 일자로 쭉 흐르는 게 아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시간에도 카이로스가 있다. 그죠? 시간의 질이 있다. 그죠? 시간의 색깔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그것은 5와 7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5라는 것은 그 순환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환을 잡아 돌리는 에너지, 동력원으로서의 7을 이야기를 한다. 뭐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주, 자연의 변화론이 중경이에요. 그 다음 하경은 뭐냐? 이 1이, 이거 전부 1의 존재와 1의 변화거든요. 1이 묘하게 뻗어가지고 만왕만래, 끊임없이 만방, 그죠? 끊임없이 왔다 갔다 돌고 도는데, 이러한 변화의 작용이라는 것은 부동의 본체, 이게 아까 10이거든요. 그 10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할 때 화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적인 이런 변화들이 뭡니까? 근원적인 대변형을 거쳐서 부동의 본체로 들어간다. 그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인의 단계로 들어갈 때 어른이 되기 전에 성인식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변이죠. 그렇게 해서 하경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의 주체인 그 본심은 태양과 같다.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어서 밝고 또 밝다. 인간 내면의 어떤 그 밝음, 광명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천지는 그 천지 부모, 그죠? 천지의 중심을 관통을 해가지고 일자가 된다. 1이 된다.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한 1이 아니라 이 완성된 일이죠. 그러니까 고주몽 성객께서 아시 황천지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이 일을 큰 일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권에서 태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 그래서 일이 이 변화를 마무리 짓는데, 이런 무에서 그것을 끝마무리 짓는 일이다. 자, 천부경은 이런 대략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천부경을 이렇게 자꾸 읽어보시면 그 뜻이 이렇게 새겨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열을 내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말이 있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를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자, 또 물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런 학자들이, 그죠? 홍익인간 너 들어봤다. 근데 홍익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게오르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민족이나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 지도자상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듣기 좋죠? 근데 홍익인간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홍익인간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기, 신시개천기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 홍익인간이 나오죠. 가히 홍익인간 알만하다. 이 홍익인간은 황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국가경영 이념입니다. 그거를 환웅에게 줘가지고 이 홍익인간 이념을 가서 나라를 열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황국시대, 신시배달시대, 당군조선시대 하면서 이것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 이렇게 제대로 체계를 잡은 게 뭐냐면 당군조선시대 한 1000년, 2000년 지나서 이제 18번째 당군, 도해당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지금까지 천부경과 이 홍익인간 이념을 정리를 해가지고 연표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홍익인간은 요 16자가 사실 홍익인간의 그 전에 내려오는 표입니다. 표. 그런데 요 위에 건 다 잃어버리고 요것만 알고 있거든요. 요것만. 우리나라 잘 물어보면 제세 홍익인간 조금 안다 하는 사람은 제세와 홍익인간 그 다음에 몰라요. 자, 그러면 홍익인간이 어떤 이념이냐? 천부경과 그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부경과. 자, 천부경은 일이 그 모든 만물의 그 존재의 근원인 일이 셋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셋은 어떻게 나누어진다?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늘은 그죠? 저 보이는 저 하늘 스카이, 블루 스카이 그게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셋으로 나누어진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자 일이 천지인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이 나누는 천은 뭐냐? 이거는 저런 하늘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체로서의 하늘이다. 그래서 이 하늘은 뭐다? 하늘의 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은 현목 위대하니. 현목으로 위대하니. 현은 가물가물할 현자고 목은 침묵하는 거죠. 저 하늘이라는 것은 그죠? 우주선 타고 아무리 가도 끝도 없는 그런 형이고 목은 고요해요. 침묵합니다. 그냥 지켜만 봅니다. 하늘의 그거를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그 도가 보원이다. 넓을 보자. 이 대우주 천체권은 너무너무너무 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하늘이 하는 그 일은 뭐냐? 그것은 진일이다. 참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참됨을 주장을 하는 것이 하늘의 도다. 하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봅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너희들을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다. 응? 아니, 산타 할아버지도 다 알고 있는데 하늘이 모르겠어요. 그죠? 하늘은 그걸 다 알고 참됨을 주장한다. 참됨. 네가 정말 참되냐? 진실되냐? 이게 하늘의 도다. 땅은 뭐냐? 이 축장으로 돼. 축은 쌓는 거고 장은 저장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마치 어머니처럼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처럼 그 축장의 덕으로 위대하다. 그리고 그 도는 효원, 본받을 효자. 뭘? 하늘의 뜻을 그대로 땅에 이렇게 실현시키고 그대로 본받는 것을 는 그게 땅의 도다. 하늘의 뜻을 주기도문에 그래 나오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의 그 역사를 앞으로 살펴보면 하늘의 어떤 이상을 땅에 그대로 이렇게 실현시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하는 일은 뭐다? 근일이다. 부지런한 것을 주장한다. 자식을
그죠? 기르는 거죠. 자식 키워본 분들 다 알죠. 애들 키울 때, 그죠? 어떻게 해요? 응? 응?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아, 고마 때렸다.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어머니들 다 아시죠? 그 어머니의 도가 이겁니다. 땅의 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다? 지능으로 위대하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다. 그래서 인간의 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 그리고 그 인간이 하는 일이 뭐다? 협일. 인간 혼자서 나잘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협동 단결해서 뭐 큰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 협일의 정신, 협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도다. 인간 역사의 어떤 방향성이다 이거죠.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고로 일신강충하사 한 분 신 하느님이 한 분 상제님이 우리 조상별 삼신상제님이라고 그랬죠. 한 분 상제님이 강충, 이게 참마음 충자입니다. 인간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셔가지고 인간에게 신의 그 마음을 내려주셔가지고 성통광명,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음 신변의 날생자, 마음이 생겨나는 자리, 본래의 자리. 본성이라는 것은 대광명과 통해 있다. 누구나 다 통해 있다. 뭐 잘난 사람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신의 광명과 다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제세이와야 홍익나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세, 세상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진리를 가지고 교화를 해가지고 세상 인간을 널 이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인간이 되라. 홍인간이 되라. 이게 이제 결론으로 표현이 떨어집니다. 홍인간이 도출되는 과정이 이렇게 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16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홍인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게 홍인간입니다. 이것은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 인성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최종 결론으로서의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군조선 시대 때 정립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하시길 바라고. 자, 한민족 신조문화의 3대 전전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요 3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3일 신고. 자, 천부경과 3일 신고. 연천경 강신고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노래방이 많잖아요. 전 국민의 가수와 그래가지고 그것은 뭔가 전통이 있다. 옛날에 천재 지내고 나면 모여서 음주 안무를 했다. 이런 기록들도 많이 나오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술 먹고 춤추고 노래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뭘 했냐? 연천경 강신고. 천경은 천부경을 말하고 신고는 3일 신고를 말합니다. 천부경을 강연하고 그 다음에 3일 신고를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기쁨을 하나가 되기 하면서 협의라는 의미에서 술 먹고 기분 좋게 춤도 추고 노래도 했던 그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 빼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3일 신고는 신시시대에 나왔다. 3일 신고 번호출 신시 개천지세. 아까 배달 환웅시대에 초대 배달 환웅께서 이 3일 신고를 이렇게 처음으로 세상에 내주십니다. 천부경 81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들어보니까 어렵죠? 쉽습니까? 천부경이 참 해독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환웅천왕께서 그거를 더 풀어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3일 신고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800년 전에 나온 게 3일신고입니다. 아마 3일신고는 그죠? 배달의 시조 커바나 마누니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신학서이자 우주신법과 수행 영성문화의 원전이다. 아까 천부경은 뭐 3일 철학, 우주관, 뭐 인간론 이래 나오는데 얘는 신학서예요. 수행 영성문화의 원전이에요. 366자로 되어 있습니다. 360, 아까 81자, 366자. 이거는 361, 365와 4분의 1, 옛날에 그 날수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비람상과 회삼길,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비람상, 회삼길. 아까 우리 혈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3이 흐르고 있다 그랬죠. 3. 3 이게 다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3이 뭐냐? 3 그러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지비람상 회삼길입니다. 집 1. 1을 잡으면 1인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들여다보면 뭐다? 항상 거기에는 셋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은 3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원자도 어떻게 해요? 원자 핵이 있죠? 그 주위를 뭐가 전자가 돌고 있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중성자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존재를 한다는 기능을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팔도 어떻게 해요? 이 팔이 그죠? 세 마디로 되어 있죠. 상박, 하박, 손. 그죠? 이렇게 되어야 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손가락이 네 마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그죠? 존재 법칙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그렇고 물질세계도 그렇고 이게 3일 철학이고 3일 사상이고 3일의 신법이고 3일의 신성이고 이 3일은 너무너무 기본 뜻이 있어요. 우리 피에 흐르고 있는 3이 그냥 3이 아닙니다. 보통 3이 아닙니다. 산삼보다 더 위대한 3이라는 것을 지비람삼이라고 해요. 지비람삼. 그리고 이 3은 또 어떻게 한다? 그냥 3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상. 하나로 3이 셋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죠? 아까 대삼합 6 그랬죠. 3이 합해져서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회상이 되는 회상. 그래서 귀 1로 돌아간다. 이것은 이 1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돌아간다. 하나됨으로 돌아간다. 자,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3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피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다? 지비람상 회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연천경 강신고, 그 다음에 천경신고, 천부경과 3일신고는 역대 성조들이 왕명으로 기록을 하였고, 넘어가요? 태학에서 그죠? 천경신고를 교육을 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안 합니다. 그 다음 이 3일신고는 세 가지 본이 있어요. 태백일사본, 신사기본, 대지본, 석칠본이 있는데 오늘은 태백일사본을 가지고 갈 텐데 뭐 약간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했고요. 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농천왕께서 천부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3일신고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원문입니다. 자, 담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 5개 장으로 된 제1장 호공입니다. 호공. 재활. 화농천왕께서 말씀합니다. 이 오가와 중화. 너희들 오가의 백성들과 이 여러 무리 중자죠. 사람 셋자 여러 모든 창생들아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다. 자,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가물가물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하늘이 아니다. 이 천은 형체도 없고 그죠? 그런 본질도 없고 무단에
그 시작도 끝도 없고 상하 사방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다. 그냥 허허공공. 안도 비었고 바깥도 비었고 그냥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능이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게 허공이다. 허공. 이 모든 만유의 바탕이 되는 허공.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스스로 분화된 나누어진 그 하늘이 아니라 봉바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백일사 그 35제본기 첫 장에 보면은 제일 앞에 그게 나와요. 태시의 지일광명이다. 그냥 단지 어둠도 없고 그냥 하나의 그냥 광명밖에 없었다. 그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그 무형에 텅 비고 비어있는 그 바탕자리를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신이 계시더라. 신. 하느님이 계시더라. 신. 이게 신의 고자입니다. 신이 제 무상일이어서 그죠? 더 이상 가장 높은 자리에 하느님이 계시더라. 신이 계시더라. 신은 유대덕 대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그런 힘으로 있어서 생천 하늘을 낳았다. 여기서 천은 아까 그 천하고 다른 천이에요. 이 생천 이것은 대우주 천체를 이야기합니다. 대우주 천체를 이렇게 낳으셨다. 생기게 하시고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조신신분 수많은 만물들을 이렇게 지으셨다. 섬진무루 그죠? 아주 섬세하게 어떤 티끌도 하나 이제 흘림이 없이 그렇게 섬세하게 만물을 지으시고 소소령령 밝고 신령하고 또 신령해서 불감명량 감히 이름 지어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 신의 세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말이 식어서 신 그러지만 화농천왕께서는 그 신의 세계를 체험을 하는 그 경계에서 신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성기원도는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성기원도면 절친견들이니 자성구자면 강제신입니다. 이 해석 좀 어려운데요.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기도를 하면 칭견을 할 수 있다. 자, 신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거다. 그죠? 기도. 소리로 또는 기운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칭견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은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또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소리와 기도로 소리와 기운으로 기도를 하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성구자 자기 본성 아까 성통광명할 때 성입니다. 자기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본래 자리 거기로부터 씨앗을 구해야 된다. 구하면 강제 내신다. 강제 내려오신다. 어디로? 너희자 뇌는 뇌죠. 뇌로 내려온다. 자, 하느님이 감흥을 하는데 땅 밑에서 감흥하는 거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느님 뭐 이렇게 그죠? 하늘 보고 기도하지 그죠? 땅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래가 안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간의 원신이 깃드는 것이 이 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너희의 이 원신이 깃드는 뇌로 이렇게 신이 널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신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천은 신입니다. 하늘은 자, 하늘이 열렸어요. 허공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뭐냐? 신이 계시고 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천국, 하나님의 궁전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그거는 개만성.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만 가지 선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만 가지 덕으로 문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 가지 선을 쌓아야만 그 계단을 올 수가 있고 만 가지 덕을 쌓아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일신 한 분 하느님이 삼신상계님이 거기에 거해 계신다. 하늘의 궁전에 있다. 거기에는 굴령 수많은 밝은 천인들이 호시 항상 호위하고 모시고 있나니 대길상 대광명처럼 크게 길하고 크게 밝은 그런 곳이다. 너희들 거기 한번 가봐라 이거네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어떻게? 오직 성통공환자라야 좋아야 영덕해라. 성통공환 자기 본래 이 성이 중요합니다. 성 자기 본래의 마음이 나오는 그 본래자리 지금의 내 마음 그죠? 하루에 12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본래 그 마음자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 공덕을 완수한 자 자기 혼자 뭐 마음 편하고 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공을 쌓은 그런 공을 완수한 자라야 자기 혼자 마음 해탈하고 도통하고 뭐 하면 뭐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뭘 했냐? 이 두 가지 이걸 한 자라야만 거기에 조정에 들어가서 영덕쾌락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영원한 쾌락 이 쾌락은 탐욕 그런 쾌락이 아니고 그 깨달음의 쾌락 이 도의생의 쾌락이죠. 이걸 얻게 된다. 이거를 해라. 이게 삶의 목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장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관 삼열성신하라. 너희들 봐라. 빽빽할 성자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성신 별들을 봐라. 하늘자 별 보이지 하면서 별들을 봐라. 수무진 수가 엄청 많지 이 말이죠. 대소와 명한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찌푸린 거 웃는 거 다 다양하다. 응? 이 별들이 그렇게 다양하다. 이 신이 한 분 신이 하느님이 조군세계 여러 세계를 이렇게 지어내시고 그리고 내시는데 신이 칙령을 내린다. 명령을 내린다. 일세사자 태양을 이 태양계를 이야기해요. 태양계를 맡은 이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700세계 700세계를 통할하게 하시니 이렇게 해서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이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지자대나 이러한 세계니라. 너희들 지구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일환 한계의 구슬과 같은 세계이다. 야, 그죠? 그때 무슨 갈릴레오 망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구가 이 대우주 속에서 조그마한 그냥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우주 천문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자 지구가 구슬 같은 작은 이런 세계에 불과하다. 중화진탕하야 이 끓는 불덩어리가 진탕해가지고 그죠? 지구가 처음엔 어땠어요? 가스덩어리 막 뜨거웠죠? 응? 가스덩어리로 막 뜨거웠다가 그것이 식으면서 해환육천 바다로 바뀌고 육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성현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지구가 43억 년 전에 그죠? 가스덩어리 불덩어리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40억 년을 씻고 식어가지고 지금의 모양이 왔다. 그죠? 이 우주가 아까 하늘이 쫙 열린 것은 138억 년 전에 열렸고 그죠? 지구가 생겨난 것은 43억 년 전에 만들어졌 우주 다큐멘터리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신이 그죠? 가기포죠. 기를 이제 불어넣는단 말이죠. 후 하고 불어넣고 포죠. 밑바닥까지 감싼다. 그죠? 신이 조화가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지구 전체를 감싸고 후 하니까 구일생열 그죠? 태양의 그 열기가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그죠? 생명체들이 나온다. 해
다니는 짐승들. 저 날아다니는 짐승들. 화 이거는 이제 그 변태하는 곤충들. 유 헤엄치는 이런 물고기들. 재배하는 식물들. 행정화에도 이런 모든 만물들이 번식을 지구상에서 시작합니다. 야, 과학 다큐멘터리 최초의 제작자 너무 화농천왕이시네요. 어떻게 이분을 하셨나요? 자, 끝으로 5번째 강 인물입니다. 인물. 사람과 만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 호대 이런 생명체들이 나왔어요. 인물이 사람과 만물이 모두 삼진을 똑같이 받았다. 이 삼진, 3가지 진짜배기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삼진으로부터. 그런데 이걸 받았어요. 그 신성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중은, 이런 중생들은 미지, 이 땅에 미혹돼가지고, 땅에 얽매여가지고, 땅의 물질세계에 얽매여가지고 삼망이 접근하고, 망은 망령될 망자죠. 그죠? 3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밝은 것은 인간이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너무너무 그죠? 순수하잖아요. 근데 밥 먹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안 순수해지죠. 4살 되면 미운 4살, 그죠? 학교 가면 그때부터 개기고 조금 더 가면은 뭐 부모님한테 달라들고 막 그런 것처럼 이 미지 때문에 산망이 뿌리를 내린다. 헷가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진과 망이 서로 대해가지고 작삼도 3가지 길을 만든다. 요 용어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진이 뭐냐? 진은 3가지 진짜배기는 신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3가지를 성명정이라고 한답니다. 성명정. 삼신의 마음, 삼신의 생명, 삼신의 정기. 근데 인간은 전지, 인간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 다른 만물들은 편견되게 받았단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아주 고등한 신령한 동물이죠. 그래서 진짜배기 성은 착해서 악 자체가 없다. 진짜배기 명은 맑아서 탁함이 없다. 진짜배기 정은 두터워서 이렇게 천박함이 없다. 그래서 진짜배기 성을 참 상등철인이 통하고, 진짜배기 명은 중급 철인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 진짜배기 정은 하급 철인이 그것을 보존을 하는데, 핵심은 이 성명정, 이 삼진을 원래대로 되돌켜야, 어린아이 때 그 순수함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 말이에요. 하여 그러면 일신이다. 신과 같은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신과 같은 인간. 이게 바로 아까 천국에 나오는 그 태일이거든요. 협일. 그죠? 그 다음 삼망은 신기신, 인간의 마음은 그죠? 본래는 그 3가지 진짜배기 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선과 악이 있다 이거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화를 입는다. 기는 명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은 요절한다.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야 된다? 그죠? 이 오래 살려면 맑음을 그 청으로 가야 된다. 그죠? 신은 의정, 이 성명정조의 거기인데, 이거는 두텁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하다. 그래서 두터우면 사람이 후덕하면 귀해지고, 촐싹대고 빡하면은 천박해진다. 그 다음 감식촉이 있어요. 감식촉은 이제 이 2가지가 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18가지의 현상들로 드러난다. 이게 감은 감정이죠. 기쁘고 두렵고 슬프고 노하고 탐하고 염증, 싫음,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 호흡이죠. 호흡, 이거는 분란, 이거는 생기고, 이거는 사기, 한열,
이거는 차갑고 뜨겁고, 진석, 이거는 건조하고 축축하고, 이런 호흡의 그런 6가지로 또 나누어지고, 촉, 접촉하는 거는 소리, 색,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이거는 피부로 접촉하는 거. 이런 접촉의 어떤 6가지 길이 나온다. 그래서 중생들은 서나, 청탁, 호박이, 상자 서로 잡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가지고 경도, 임주. 뭘 따르냐? 경도. 그죠? 이런 그 18가지로, 그죠? 나오는 거를 그냥 썩내면 썩나면 화나면 화내고, 기쁘면 그냥 깔깔거리고, 슬프면 하고 뭐, 그죠? 되는 대로, 인의대로 그냥 달린다 이거죠. 그런 지경을 그냥 따라간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 떨어지죠. 생장, 소병몰. 나아서 자라고, 그죠?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아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천인들은 어떻게 하냐? 지가 감을 그치고, 그죠? 감정을 그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호흡을 잘 고르고, 접촉하는 것들을 끊을 끊고, 그죠? 마약하면서 자기가 뭐 건강해지겠다.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응? 끊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한 가지 일심으로 그것을 변화되도록 행동을 하면 이 망령된 것은 고쳐가지고 진짜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대신기, 발대신기, 내가 올려받았던 그 신의 큰 기틀이 사람에게는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질 때 인간은 본래 그런 대신기로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성통광명한단 말입니다. 그죠? 모든